오늘은 8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음력으로는 7월 19일의 날로 어제 말복을 지나면서 전국은 국지성 폭우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일진으로는 이민년 무신월 신축일로 금의 기운이 강한 날이기에 사소한 시비거리가 생길 수 있고 또 안전에 조심해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인 기축통화, 즉 돈에 대한 변화의 움직임을 간략하게나마 알아보고자 합니다. 1914년 세계 제1차 대전 이전은 영국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였고 1918년부터 39년까지 약 20년간은 영국 파운드화와 그리고 미국 달러가 동시에 기축통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인 1944년 이후에는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오늘날까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배제되고 미국 연준의 자산이 코로나 이전 4.2조 달러에서 코로나 기간 2년에 걸쳐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9조 달러까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되었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미국 국민들의 생활은 오히려 나아졌다고 하는데 그 밖의 세계 각국은 인플레로 인해서 고통 아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브릭스 국가들을 주축으로 기축통화인 달러화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각 나라의 대부분은 CBDC라는 현금이 아닌 디지털 화폐로의 새로운 통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고 또 국제 간 통화는 달러가 아닌 크립토 커런시, 즉 암호화폐를 대안으로 떠올리게 되어 이 대안이 거의 굳어져가는 현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는 바로 부의 이동이 있고 더불어 가난한 자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다시 오지 않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축통화와 경제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본 강의를 시청하는 여러분에게 재택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언급해 보는 것으로 심사숙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가서 정시 사주명리 355강인 본 강의는 사주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하여 관상에 대하여 알아보는 14번째 시간이고 특관상은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문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턱으로 보는 관상, 즉 특관상 355강을 시작합니다. 눈에는 기함이 나타나 있고 턱에는 부함이 나타나 있다고 하였습니다. 노복궁인 턱은 자의 글자 뜻 그대로 하인인 종의 개념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노복궁의 한자 노자는 종노이고 복자도 역시 종복자입니다. 그리고 궁은 직궁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의 그대로 하인의 종을 보는 개념이기에 종을 부릴 만한 근세와 그리고 재물이 있느냐를 보는 자리입니다. 그리하여 얼굴의 제일 밑부분인 지각부를 중심으로 해서 아랫 입술 밑인 성장 부위를 아울러 보면은 인생 후반기의 부와 그리고 성패를 집중적으로 보는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인생 후반기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턱은 인생 후반기 노년기뿐만 아니라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시절의 빈부와 그리고 성패
또 세력을 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턱으로는 온갖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은 집이나 땅과 같은 부동산의 유무와 더불어 부동산의 대소를 보기도 하고 배우자 관계 및 자녀들의 입신 관계를 보기도 하며 또 주위 동료들이나 거느리고 있는 직원들의 유무 및 상호 부조 관계를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관상을 논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관상은 경험에 의한 통계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막연한 맹신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통계를 무시할 수 없듯이 가벼이 여길 것도 아니라 보아서 큰 일을 앞두고 어느 부분에서 꺼름직하게 마음 접히는 데가 있거나 또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라면 관상과 더불어 사주도 함께 보는 것도 손재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턱은 오행에서는 지혜의 깊이를 나타내는 수의 기운에 해당하여서 배움과 그리고 지식의 중간을 알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일생의 청탁을 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생의 유무와 더불어 부귀를 알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얼굴 전체에서는 삶의 전체를 조명할 수 있지만은 턱에서는 삶의 부분을 조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로서 이마와 턱이 다 함께 내민 형태라면은 다소 저돌적이기는 하나 배우자 간에 애정이 있는 사람으로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이마와 턱이 모두 지나치게 뒤로 기울어져 후퇴한 모양이라면은 가정을 이루는 운이 부족하기도 하고 노후에는 자식은 물론 배우자와의 관계도 소원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좋지 못한 턱은 지나치게 옆으로 많이 벌어지고 모서리가 나면서 각진 턱은 지나친 고집과 그리고 폭력이 있을 수 있기에 좋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턱이 거의 없는 무턱인 경우는 끈기가 약하여 인내심이 없으니 조그만 어려움도 참지 못하여 시작은 많으나 결과를 보지 못하여 재물과 인연이 또 약하다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한 주걱턱은 자유분방함이 있기에 조직에 전적으로 매이는 일은 곤란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근래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뾰족턱인 경우는 복을 담을 수 있는 창고가 거의 없기에 단연코 불리하게 됩니다. 불리한 것으로 봅니다. 미용은 한때이지만은 복은 일생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부터는 턱의 모양별 특징을 보도록 합니다. 우선 둥근 모양입니다. 턱이 둥근 모양의 턱은 관상학적으로는 길한 편에 속합니다. 우선 성격이 시원시원한 편이고 낙천적입니다. 또 의리가 있기에 동료들에게 인기가 있고 애정이 깊은 사람으로 주위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에 앞서 가정에 대한 사랑도 상당히 깊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성이라면 착한 마음에 가족 지향적이고 노후에는 자식 복으로 편안히 잘 보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남성이라면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인기인으로서 대인관계가 상당히 넓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둥근 턱은 순수한 사람이 많아서 손해를 보거나 이를 이용하려는 주위 사람으로 인하여 사기를 당하기도 쉽습니다. 둥근 모양 자체는 두루뭉실하기에 맺고 끊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으로
매사에 결정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면을 보이면서 둔해 보이기도 하고 정에 약한 면을 보이기도 하여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둥근턱은 온화하면서 부드러우며 공감 능력이 뛰어나 주위와 잘 어울리고 융화가 잘 되니 나이가 들수록 나아진다고 하였습니다. 턱의 둥근 모양이 완만할수록 직원이나 자녀로 인한 복이 많고 부동산 운도 좋은 사람이며 하는 일에 훌륭한 성과를 거두는 애가 많습니다. 비록 중년까지 힘들더라도 세월이 흐를수록 나아지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옛 말에 네모 모양의 턱과는 경쟁도 하지 말고 광대뼈가 돌출된 사람과는 토론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같이 네모의 사각턱은 뚝심으로 진취력과 추진력을 갖추기에 경쟁하는 것에도 주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각은 모가 난 것이기에 강한 면과 그리고 정직성이 있고 모험심이 있으며 성격 또한 완고한 것으로 봅니다. 또 모가 나 있다는 것은 후퇴를 모르는 저돌적인 성향이기에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는 승부사적인 기질이 강한 사람입니다. 모가 나서 사각턱은 주위 사람들을 돕기도 잘 하면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 역시 높은 사람입니다. 사각턱을 가진 사람은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활동성이 강하여 타고난 환경이 비록 나쁘고 미치지 못하더라도 현재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희망을 찾아서 나아가는 노력형의 사람입니다. 사각턱은 때때로 자기가 가진 것 이상으로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기에 정치를 하거나 리더가 되는데 한층 유리하기도 합니다. 이 사각턱은 휴식을 모르는 노력가이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근면성실형입니다. 사각턱은 타협을 모르는 고집형으로 주위로부터 눈총을 많이 받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각턱은 목표를 세우면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는 끈질긴 면이 있는 사람으로 초년에는 고생이 있을 수 있으나 말년에는 길한 사람이 많습니다. 다음은 뾰족한 턱의 특징을 보도록 합니다. 이 뾰족한 턱은 호기심이 남다르고 급한 성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경향을 보이기에 엉뚱한 생각이나 나와 맞지 않는 외의 일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외향적인 사람으로 역마성이 동하는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뾰족한 턱은 무엇이든 자리 잡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서 만사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기에 타인이 끼어들 여유가 없기에 가족이든 동료이든 융화가 잘 되지 않고 자식복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 뾰족한 턱은 주위와 어울림도 부족하여 사업에는 부적당하고 또 혼자서 하는 일인 부적당하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일인 연구 개발 업무나 예술적인 면 그리고 통신 인터넷 관련 분야에 적성이 있다고 봅니다. 뾰족턱을 가진 사람이 일찍 결혼하는 경우는 재혼과 그리고 중혼이 있기도 하며 재물이 넉넉하지 않고 수복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며 관상학적으로는 말년이 힘들다 하였습니다.
턱을 좁게 하는 수술은 재물을 깎아서 복을 내치는 것이며 외로움을 부르는 것으로 보아 관상학적으로는 가장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뾰족한 턱이면 부모와의 인연이 멀고 또 형제, 자녀나 주위 동료들과의 인연이 멀면서 재운도 약하게 봅니다. 그러나 뾰족한 것이 아니라 갸름한 느낌이 있는 턱이라면은 순발력과 센스가 있고 재치가 있는 사람으로 무엇을 하거나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갸름한 턱은 감수성이 예민하기에 예술적으로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긴 턱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긴 턱은 얼핏 보아 가렴할 수도 있으나 보통 인중의 길이보다 2배 이상이라면 긴 턱으로 봅니다. 인중의 길이보다 2배 이상 되는 사람을 긴 턱으로 봅니다. 이 긴 턱은 짧은 턱에 비하여서 느긋한 편이고 또 끈질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고 참을성이 강한 사람이 되겠고 감성적이면서 의리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 긴 턱을 가진 자는 완벽주의를 지향하여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지만은 이를 대하는 주위의 입장에서 본다면 빽빽한 사람으로 여유 없이 보이기도 쉽습니다. 긴 턱은 자신의 일 처리가 완벽한 것처럼 보이기에 타인의 평가도 완벽하면서 강인한 사람으로 우선은 평가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내적인 갈등이 심한 편이며 또 여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에 속합니다. 긴 턱을 가진 자는 상대를 선입감 없이 대하는 사람이지만은 상대로부터 손재를 입거나 배신을 당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응징하려 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유달리 긴 턱의 경우는 긴 턱 중에서도 유달리 긴 턱의 경우는 체제에 불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따르는 것을 넘어서 방기와 투쟁을 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인중이 길면 수명이 길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인중이 짧으면서 긴 턱에 도톰함이 있다면 수명이 긴 사람으로 보면서 인복도 함께하여 아랫사람이 많이 따르고 재운도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355강으로 턱관상 1편을 보내드렸습니다. 2편은 곧 준비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